왜 편안한 길을 택하면 결국 가난으로 이어질까? 이 질문은 당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건 언제나 평범함입니다. 반대로 거칠고 불편한 길을 걸은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거부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황무지에 거친 땅에서도 불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그는 그 불편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불편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훈련장이었고 그 훈련이 결국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편안함과 불편함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지금 한국의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부터였을까? 편안함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린 시절 내게 주어진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논밭에서 소를 몰며 하루를 보내고 흙먼지가 온몸에 달라붙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안주한다면 내 미래는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가리라는 것을, 누군가가 잘 닦아놓은 길 위에 그대로 누워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단지 이어받은 굴레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 결심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 도시에 올라왔을 때의 삶은 말 그대로 불편 그 자체였다. 하루 세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추운 겨울밤 남의 헛간이나 다락방 구석에 몸을 웅크려야 했고 차가운 바닥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배고픔은 나를 잠에서 깨우는 알람이었고 깨어난 순간에도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불편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작은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 내민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았다. 불편이 나를 날카롭게 단련시킨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편안해야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보았다.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더 이상 선택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이디어는 불편의 가장자리에서 솟아났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상상은 필수였고 창조는 생존의 조건이었다. 내가 세운 작은 사업, 조직의 시작은 모두 그런 불편 속에서 비롯됐다. 돈은 없었고 기술도 없었으며 환경은 척박했다. 그러나 그 불편이 나를 몰아붙였고 몰아붙임 속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나는 불편을 훈련장으로 여겼다. 편안함은 사람을 눕히지만 불편은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남들이 고통이라 부르는 순간을 나는 기회라 불렀다. 남들이 피할 때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멈출 때 나는 움직였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였다. 내 삶은 늘 불편의 연속이었지만 그 불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 속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읽는 법을 배웠다. 어떤 이는 배고픈 눈빛을, 어떤 이는 지친 노동자의 한숨을, 또 어떤 이는 빚에 쫓기는 두려움을 품었다. 그 모든 불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알게 됐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온화해 보이지만 불편한 자리에 들어서면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늘 불편한 자리에서 사람을 시험했다. 불편을 견디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있었지만 불편을 피하는 사람은 금세등을 돌렸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단순한 원리는 늘 되풀이된다. 링컨은 젊은 시절 절대 편안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싶어도 집에는 등불조차 없었기에 벽난로의 잔불에 얼굴을 들이대고 활자를 더듬었다. 간디 또한 변호사 자격증을 땄음에도 인도 독립의 길을 걷기로 했을 때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감옥과 단식을 동반한 불편의 삶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다. 그들의 불편은 결국 한 나라를, 한 세대를 바꿔놓았다. 내가 도시에서 몸을 웅크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알았다. 지금의 불편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빚어갈 거라는 것을. 아이디어는 책상 위 따뜻한 커피 옆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바람치는 길 위, 발밑이 젖고 주머니가 텅 빈 순간
살아남기 위해 눈을 부릅던 그 자리에서 솟아난다. 불편이 바로 창조의 원천이었다. 편안한 길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범함이 기다린다. 반대로 불편한 길은 거칠고 외롭다.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알았다. 편안함은 나를 무디게 하고 불편은 나를 깨운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불편을 택했다. 그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였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내 삶도 달라졌다. 오늘 이 말을 듣는 당신도 아마 어떤 불편 속에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불확실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불편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려는 것이다. 링컨이 그랬고 간디가 그랬고 내가 그랬다. 불편은 결코 벌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이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나는 여전히 확신한다. 불편을 피하는 자는 제자리에 머물지만 불편 속에 머무르는 자는 내일을 준비한다. 그 내일은 단순히 당신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이 세운 길을 따라올 사람들의 내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불편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 불편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머물며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가?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의 나는 누구보다 어두웠다.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낯선 규칙, 모든 것이 불편했다.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허드레시를 전전했고 잘 곳이 없어 남의 헛간에 몸을 웅크리며 떨던 밤도 많았다. 겨울이면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여름이면 모기에 물리며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배고픔은 내 몸을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내 정신을 깨웠다. 편안함 속에서는 작은 기회를 지나치지만 불편 속에서는 미세한 틈새조차 눈에 들어온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실험실로 여겼다. 남들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순간에도 나는 귀를 기울였고 남들이 놓치는 일거리에도 몸을 던졌다. 불편은 나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예민함은 곧 기회로 이어졌다.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작은 가능성도 끝까지 붙잡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창조적 발상은 언제나 불편 속에서 튀어나왔다. 길이 막혔을 때,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이 보였다. 이는 내 삶만의 진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궁핍과 압박 속에서도 끝없는 호기심으로 발명을 이어갔다. 그는 왕실의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늘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며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려야 했다. 그 불편함이 그를 더욱 실험적으로 만들었다. 아인슈타인 또한 안정적인 교수직을 얻기 전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며 쥐꼬리만 한 월급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자리에서 그는 특허 서류를 정리하며 떠올린 사색 속에서 상대성 이론의 단초를 발견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사고였다.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돈은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환경은 척박했다. 그러나 그 결핍이 곧 나의 창조력이었다. 없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는 대신 새로운 발상을 요구했다. 없는 것을 보충하는 대신 없는 것을 전제로 다른 길을 찾았다. 불편은 핑계가 아니라 창조의 모태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불편함 덕분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남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뛰었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부딪혔다. 그것이 내 삶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냈다. 불편은 나를 몰아붙였지만 그 몰아붙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철학적으로도 불편은 늘 창조의 동력이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너는 진정으로 아는가? 라는 질문은 아테네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고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그 불편 속에서 진정한 사유와 철학이 시작됐다. 만약 모든 대화가 편안하게 흘러갔다면 철학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다. 불편은 내게 고통만을 주지 않았다. 불편은 나를 단련시켰고 내 눈을 열었고 내 귀를 날카롭게 했다. 불편은 내게 새로운 언어였고 그 언어로 나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나는 알았다. 이 불편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라는 것을.
오늘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더 크게 눈을 떠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불편은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움직이고 길을 찾게 하는 힘이다. 내가 그랬듯 당신도 그 불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편안함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젖지 않는 한 불편은 언제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불편을 고통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훈련장이라 불렀다. 편안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무뎌지고 마음은 흐릿해진다. 그러나 불편한 자리는 나를 각성시켰다. 얼어붙은 바닥에 몸을 웅크린 밤은 내 뼛속을 시리게 했지만 동시에 내 의지를 다지는 망치였다. 배고픔은 고통이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을 일깨우는 알람이었다. 그 알람을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기에 나는 매일 다시 움직였다. 사람은 흔히 불편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배웠다. 남들이 고개를 돌릴 때 그 불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점잖고 너그럽다. 그러나 불편한 환경 속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뿌리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배고픈 사람의 눈빛, 지친 노동자의 깊은 한숨, 빚에 쫓기는 사람의 떨리는 손. 그 얼굴 속에서 나는 인간의 진실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시험할 때 늘 불편한 자리에 세웠다. 불편을 견디는 자는 함께 길을 갈 수 있었고 불편을 피하는 자는 금세등을 돌렸다. 나와 함께 먼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편에 맞설 수 있는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내 삶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삶에서도 반복된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보라. 그는 차고라는 불편한 공간에서 애플을 시작했다. 비좁고 어수선한 차고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 불편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무대가 됐다. 일론 머스크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창기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는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불편한 현실을 정면으로 견뎌냈다. 그 불편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나는 불편 속에서 배운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이 있다. 불편은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한쪽은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단단해진다. 무너지는 사람은 불편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고 단단해지는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바라본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누구도 불편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역시 배고픔이 즐겁지는 않았다. 추위가 반갑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불편이 내 삶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편 속에서만 나는 내 본능을 다스릴 수 있었고 불편 속에서만 나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의 훈련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편안한 무기나 갑옷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겁고 불편한 장비를 들고 하루 종일 행군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언제나 불편했기 때문이다. 그 불편에 익숙해진 자만이 실제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나 역시 같은 원리를 내 삶에 적용했다. 훈련장에서의 불편은 결국 전쟁터에서의 힘이 된다. 나는 점점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불편을 찾아 나섰다. 불편은 내게 살아있는 감각을 주었고 그 감각은 길을 찾게 해주었다. 편안한 길은 모두가 걷지만 불편한 길은 소수가 걷는다. 그리고 바로 그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 안정은 얻을 수 있지만 그 끝은 늘 평범하다. 그러나 불편한 길을 선택하면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불편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적이 아니다. 불편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 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훈련장이다. 나는 다시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편안한 자리인가? 불편한 자리인가? 만약 불편하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미 단련의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다. 그 무대 위에서 버티고 싸우고 배우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 나는 불편한 자리를 단순히 견디는 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시험대로 삼았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나 자신을 단련할 때도 늘 불편을 기준으로 삼았다. 불편은 가면을 벗게 되는 힘이 있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너그럽고 고상하다.
그러나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땀과 먼지가 뒤섞이는 불편한 현장에 서면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났다. 그것이 내가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이었다. 중동의 사막에서 길을 닦을 때를 떠올린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불타는 태양과 끝없는 모래바람은 우리의 몸을 지치게 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모래에 발이 빠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불편이야말로 기회라는 것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곳은 우리만의 길을 낼 수 있는 땅이었다. 불편이 숨겨둔 보물은 오직 불편 속으로 들어간 자만이 얻을 수 있었다. 울산의 황무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바람만 불어대는 척박한 땅. 누가 보아도 쓸모없다고 여긴 땅이었다. 그러나 나는 달리 보았다. 그 불편함이 곧 미래의 항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결국 그 황무지 위에 우리는 조선소를 세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하던 그 순간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 나는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찾아 나섰다. 불편은 언제나 기회의 탈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넓고 잘 닦인 길을 찾을 때 나는 거칠고 좁은 길을 걸었다. 왜냐하면 넓은 길 끝에는 늘 평범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길 끝에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 진리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상인들도 그랬다. 사막을 건너고 험한 산맥을 넘으며 수많은 불편에 맞섰다. 그러나 그 불편의 길 끝에는 동서 문명이 만나고 새로운 교역의 길이 열렸다. 개척민들이 미지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척박한 황무지, 추위와 굶주림, 원주민과의 갈등. 그러나 그 불편을 견뎌낸 자들이 새로운 삶을 열었고 결국 역사를 바꿨다. 나는 깨달았다. 불편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불편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기회를 감추고 있었고 황무지의 척박함은 미래의 항구를 예비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불편한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 기회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똑같이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넓고 편안한 길인가? 아니면 좁고 불편한 길인가? 편안한 길은 많은 사람이 이미 걷고 있고 그 끝에는 늘 비슷한 평범함이 놓여 있다. 그러나 불편한 길은 위험하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린다. 오늘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한다. 불편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를 걷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지 힘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길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넓고 닦인 길을 찾는다. 이미 많은 발자국이 지나간 길,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이 오히려 두려웠다. 그 길 끝에는 늘 평범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것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거칠고 좁으며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 불편한 길, 위험한 길, 외로운 길. 하지만 그 길 끝에서만 나는 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불편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과정이었다.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는 사람은 불편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불편을 견뎌낸 사람은 폭풍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배웠다. 불편을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이 철학은 동양의 무사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편안함을 경계했다. 그들은 늘 무거운 갑옷과 날성검을 곁에 두고 언제 닥칠지 모를 싸움에 대비했다. 그들에게 편안함은 곧 방심이었고 불편함은 곧 정신을 날카롭게 하는 훈련이었다.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였고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시험하는 자리였다. 불편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무라이가 될 수 없었다. 내가 걸어온 길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편안함은 나를 무디게 하고 불편은 나를 날카롭게 했다. 내가 선택한 불편한 길은 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도시에서, 사막에서, 황무지에서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편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선택이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편안하다면 다시 돌아섰다. 불편하다면 그 길을 걸었다. 그 반복 속에서 내 삶은 단단해졌다. 오늘의 당신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불편한 길을 갈 것인가?
편안한 길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무디게 만든다. 반대로 불편한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그 길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다시 강조한다. 편안한 길 끝에는 평범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불편한 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오직 불편을 견딘 자만이 만날 수 있다. 오늘 당신이 불편을 택한다면 내일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묻곤 했다. 어떻게 그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까? 나는 늘 대답했다. 시련은 불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편안한 자리에서 내린 선택은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나 불편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내린 결정들은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나는 돈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으며 인맥도 부족했다.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없음이 나를 단련시켰다.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우회할 길을, 문이 잠겨 있으면 담을 넘어갈 방법을. 불편은 변명이 아니라 발명의 씨앗이었다. 이 단순한 원리는 역사 속에서도 증명된다. 창업기업의 90% 이상은 자본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이라는 삼중의 불편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그 불편이야말로 창조의 불꽃을 일으킨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숙사 방 안의 불편한 환경에서 출발했고 구글은 차고라는 불편한 공간에서 태어났다. 편안한 자본과 안락한 환경에서 시작된 기업보다 불편 속에서 태어난 기업이 더 치열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였다. 내 삶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늘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이 내 사고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배고픔은 내 눈을 크게 떴고 결핍은 내 사고를 넓혔다. 불편을 피하려는 순간 사고는 느슨해지고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불편을 직시하는 순간 사고는 본능적으로 날카로워진다. 나는 불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사고를 전환해야 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설득해야 했고 기술이 없으니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내 안에 창조적 근육을 키웠다. 불편은 내 삶을 몰아붙였지만 몰아붙임 속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불편은 늘 창조와 맞닿아 있었다. 불교의 고행 전통은 불편을 통해 마음을 깨닫는 길이었고 기독교의 사막 체험은 불편 속에서 신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불편은 단순히 육체적 고생이 아니라 사고와 영혼을 날카롭게 만드는 도구였다. 오늘의 당신은 어떤가? 지금 편안함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먼저 물어보라. 불편하다면 그 길이 맞을 확률이 높다. 불편은 당신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만 명확한 길이 보인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은 창조의 무대다. 편안함은 사고를 흐리게 하지만 불편은 사고를 선명하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겪는 불편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려는 신호다. 신념은 책 속의 문장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편 속에서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흔들렸고 의심했고 때로는 쓰러졌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내 안에 단단한 신념이 자라났다. 그 신념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의 불편을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견디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도망치고 있다면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도였다. 불편을 대하는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가난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가난 속에서 목적을 잃는 것이 문제다. 나는 가난했지만 목적은 분명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목적이 명확했기에 어떤 불편도 나를 흔들지 못했다. 작은 현장에서 겪은 불편 하나하나가 내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더 큰 무대를 맡았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종교와 사상도 불편 속에서 싹텄다. 석가모니는 왕자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었다. 숲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그는 불편을 통해 깨달음의 문에 다가갔다. 기독교 예수 또한 광야에서 40일간의 단식과 시험을 견디며 불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
불편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신념을 단단하게 하는 불꽃이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불꽃을 느꼈다. 불편이 올 때마다 그것은 내 신념을 더 깊게 새겨 넣는 도구였다. 사람들은 종종 신념을 타고난 성향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신념은 불편 속에서 반복적으로 단련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나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신념은 불편에 맞서 다시 걸음을 떼는 순간 태어난다. 불편은 내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은 나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당신도 불편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림 속에서 당신의 신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념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다. 불편을 견디는 결과 당신의 안에 단단히 자리 잡는 것이다. 나는 배웠다. 불편 속에서만 신념은 자란다. 그리고 신념이 자란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편은 신념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 언젠가 그것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다.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가난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목적이 없다면 불편은 단순한 고통일 뿐이고 방향 없는 시련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다짐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그 다짐이 있었기에 어떤 불편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었다. 회사를 세우기 전 나는 수많은 작은 일을 도맡아야 했다. 자본이 없으니 늘 빚을 내야 했고 자재가 부족하니 구걸하듯 빌려야 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욕을 먹기도 했다. 모든 과정이 불편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지금의 불편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그 훈련이 나를 크게 만들 것임을 믿었다. 작은 현장에서 겪은 불편 하나하나가 내 몸과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도 적용된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떠올려보라.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 가난과 굶주림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것은 민족 전체가 겪은 불편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노동자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땀을 흘렸고 작은 공장에서 불편을 견딘 젊은이들이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만약 그 불편 속에서 목적을 잃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편은 우리를 두 갈래로 나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불편 속에서 강해지지만 목적을 잃은 사람은 그 불편 속에서 주저앉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매일 물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도망치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버티는 순간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가난했지만 가난은 내 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교사였다. 불편한 자리를 떠밀듯 앉혀놓고 너는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교사였다. 나는 언제나 그 질문에 답했다. 나는 길을 열고자 한다. 그 목적이 있었기에 가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작은 불편이 쌓여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듯 오늘 당신이 겪는 작은 불편 또한 훈련이 될 것이다. 직장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의 마찰, 생활의 부족함, all of these are training grounds.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목적이 있으면 불편은 견딜만 하고 목적이 없다면 작은 고통도 큰 절망이 된다. 나는 배웠다. 불편을 견디는 힘은 결국 목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목적이 명확하면 어떤 불편도 흔들 수 없다. 오늘 당신이 겪는 불편은 당신의 길을 닦고 있다. 그러니 그 길에서 목적을 놓치지 말라. 불편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했다. 그러나 가난이 두려운 이유는 밥을 굶는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가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은 그저 삶을 무너뜨리는 짐이 된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있었기에 어떤 불편도 나를 꺾지 못했다. 회사를 세우기 전 나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을 해야 했다. 자본이 없으니 늘 빚을 내야 했고 자재가 부족하니 여기저기서 구걸하듯 빌려야 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욕을 먹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다.
매 순간이 불편이었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의 불편은 고통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그 훈련이 쌓여 내 몸과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었다. 작은 현장에서 겪은 불편이 나를 준비시켰기에 더 큰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진리는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먹을 것조차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 전체가 불편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공장에서 땀 흘리던 젊은이들, 좁은 골방에서 밤을 새우던 장인들, 그들의 불편이 쌓여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웠다. 만약 그 시대의 목적을 잃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편은 사람을 시험한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불편을 견디며 성장하지만 목적을 잃은 사람은 그 불편 속에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버티고 있는가? 도망치는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지만 버티는 순간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가난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은 내게 스승이었다. 불편한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스승. 나는 언제나 그 질문에 답했다. 나는 길을 열고자 한다. 그 대답이 있었기에 가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늘의 당신 역시 크고 작은 불편 속에 서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갈등, 사람 사이의 오해, 생활의 부족함. 그러나 그것들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말라. 모두가 훈련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목적이 있으면 불편은 견딜 만한 과정이 되지만 목적이 없으면 작은 시련도 절망이 된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을 견디게 하는 힘은 결국 목적에서 나온다. 목적이 명확하면 어떤 불편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편은 당신의 길을 따지고 있다. 그러니 불편 속에서도 목적을 놓치지 말라. 불편은 당신을 쓰러뜨리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토양이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속으로 웃었다. 사람들은 늘 비밀스러운 공식을 찾는다. 마치 성공이 특별한 사람만 아는 암호처럼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진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성공의 비결은 화려하지 않았다. 불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불편을 만나면 멈춘다.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고 작은 시련에도 발걸음을 돌린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불편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견디는 훈련이라 여겼다. 불편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어느새 나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 있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더 큰 폭풍 앞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지탱하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불편을 피하지 말라.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다. 둘째, 불편 속에서 목적을 잃지 말라.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떤 불편도 흔들 수 없다. 셋째, 불편 속에서 신념을 세우라. 반복되는 시련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신념은 자라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버팀목이었다. 내가 낯선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반대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불가능이란 불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역사 속의 지혜도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불편을 견디며 매일 똑같은 원칙을 지키는 습관, 그것이 곧 신념이 되고 결국 성공을 만든다. 나는 이 원칙을 삶의 모든 선택에 적용했다. 작은 약속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정한 규율은 끝까지 지켰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불편 속에서 규율을 붙드는 사람은 끝내 버텼다. 반대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율이 없는 사람은 불편 속에서 흩어졌다. 불편은 시험장이었고 규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였다.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삶이 불편할 때 그것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 목적을 잃고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편 속에서 방향을 붙들 것인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나는 다시 말한다. 성공은 화려한 재능이나 비밀스러운 기술이 아니다. 불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끝내 성공을 붙잡는다. 나는 늘 낯선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말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땅은 척박하고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고 환경은 가혹하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았다. 불가능이란 결국 불편에 따른 이름일 뿐이라고. 실제로 그곳은 불편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피부를 핥히었고 뜨거운 열기는 숨조차 막았다. 황무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 불편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모두가 도망칠 때 남아있는 자에게 세상은 문을 열어준다. 나는 그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사업을 성장시켰다. 불편은 나를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불편은 나만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들이 편안한 길을 찾을 때 나는 불편한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편안한 길은 이미 누군가의 발자국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건 언제나 평범함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길은 거칠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미국 개척 시대의 이민자들도 그러했다. 그들은 황무지를 일구고 폭풍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렸지만 불편을 견뎌낸 이민자들은 새로운 나라에 초석을 놓았다. 불편을 택한 그들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나는 그 원리를 사업에 적용했다. 모두가 외면한 땅, 모두가 두려워한 현장, 바로 그곳이 나의 기회였다. 불편은 남들이 도망치게 만들었지만 나에게는 독점의 무대가 되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실패조차 내 것이었고 성공 또한 내 것이 될 수 있었다. 오늘의 당신에게도 같은 진실이 있다. 편안한 길을 따라가면 안도는 얻을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은 만나지 못한다. 반대로 불편한 길은 고통스럽고 불확실하지만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의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라 불리는 것은 단지 아직 누군가가 불편을 견디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불편을 견디는 순간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니 나는 다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미 걸어간 편안한 길인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불편한 길인가? 편안한 길은 안전하지만 그 끝은 평범하다. 불편한 길은 험난하지만 그 끝은 위대하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불편을 다스리는 힘은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것은 비전과 규율이었다. 비전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었고 규율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었다. 돈만을 목표로 했다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돈은 언제나 부족했고 위험했고 불안정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길을 세우고자 했다. 세상에 없던 판을 만들고자 했다. 그 길을 향한 비전이 있었기에 불편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비전이 없는 불편은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 작은 고통에도 원망하고 작은 실패에도 남 탓을 하며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불편을 다스린다. 나에게 비전은 단순히 거창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의 불편이 내일 누군가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질문이 내 모든 행동을 이끌었다. 하지만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비전을 붙잡아 두려면 규율이 필요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원칙을 정하면 끝까지 지켰다.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로마의 군단이 강했던 이유도 같은 원리였다. 그들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철저한 규율로 전장을 지배했다. 전투의 불편을 견뎌낸 힘은 규율에서 나왔다. 스파르타의 전사들도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불편 속에 던져져 훈련받으며 규율을 지키는 법을 몸에 새겼다. 그들에게 불편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연한 환경이었고 규율은 그것을 버티는 열쇠였다.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도 규율이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규율이 있는 사람은 불편 속에서 끝내 버텼다.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규율이 없는 사람은 불편 앞에서 금세 무너졌다. 불편은 시험장이었고 규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였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비전과 규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안다. 불편을 피하지 않고 불편 속에서 목적을 붙잡고 불편 속에서 규율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의 당신도 불편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규율을 지키고 있는가? 비전이 나침반이라면 규율은 당신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지팡이다. 그 둘이 함께할 때 어떤 불편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불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머뭇거리는 순간 불편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발짝이라도 먼저 내디디면 불편은 견딜 수 있는 현실로 바뀐다. 행동이 불편을 작게 만들고 행동이 불편을 넘어서는 힘이 된다. 나는 늘 먼저 움직였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황무지에 발자국을 남겼고 아무도 닥지 않은 길에 첫 삽을 떴다. 그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 움직임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 불편은 머리로 계산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오직 몸으로 부딪히고 행동할 때 불편은 비로소 다스려진다. 현대의 기업 문화도 이 진리를 말해준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부숴라, move fast and break things라는 말이 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가는 불편 앞에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대신 먼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 행동 속에서 길이 열리고 불편은 점차 작아진다. 나는 배웠다. 불편은 도망칠 때 괴물이 되지만 맞서 행동할 때는 교사가 된다. 나를 몰아붙이고 내 한계를 시험하며 결국 내 안의 힘을 끌어낸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을 두려움으로만 기억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불편을 성장의 기억으로 남긴다. 불편을 다스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명확한 비전, 엄격한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행동.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불편도 감당할 수 있다. 비전은 길을 보여주고 규율은 발걸음을 붙잡아주며 행동은 그 길을 현실로 만든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원칙으로 살아왔다. 불편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계산하기보다 움직였다. 그 한 발자국이 내 삶을 바꿨고 그 한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보여주었다. 행동은 늘 불편을 초월하게 하는 열쇠였다. 오늘의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어떤 불편 앞에 서 있는가? 그 불편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한 발자국을 내디뎠는가? 기억하라. 불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순간 그것은 점점 더 거대해진다. 그러나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견딜 만한 현실로 바뀐다.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그것을 작게 만들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단 한 걸음,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내가 불편 속에서 가장 크게 마주한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대보다 더 큰 벽은 내 안의 두려움이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이 불편이 끝내 나를 무너뜨리면 어쩌지? 이런 속삭임은 늘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조차 불편의 일부라는 것을. 불편을 견디려면 두려움도 함께 껴안아야 했다.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을 때 오히려 내 안에서 더 큰 확신이 자라났다. 그래, 나는 불편을 피하지 않는다. 두려움마저 견뎌낼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불편은 나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불편 속에서 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회복력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운이나 능력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보았다. 성공을 만든 것은 운도 능력도 아니었다.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전부였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차이는 오직 다시 일어나느냐, 쓰러진 자리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빨리 다시 일어섰다. 불편은 늘 내 곁에 있었지만 그 불편을 견디고 다시 걷는 과정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그 단단함이 내 사업을 지탱했고 내 삶을 밀어올렸다. 실패가 내 앞에 놓일 때마다 나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이 진리는 스포츠 선수들의 삶에서도 드러난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불편한 경험을 연료 삼아 매일 수백 개의 슛을 연습했다. 결국 그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이름을 얻었다. 무하마드 알리 역시 수많은 패배와 부상을 겪었다. 그러나 매번 다시 일어섰다. 그 회복력이 그를 위대한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불편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불편은 늘 나를 쓰러뜨렸지만 나는 쓰러진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누구보다 빨리 일어섰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오늘 당신은 어떤가? 실패 앞에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고 있는가? 기억하라. 두려움은 불편의 일부일 뿐이고 실패는 성장의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신념을 더욱 깊게 세워준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 속에서 두려움을 껴안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만이 길을 만들 수 있다. 편안함 속에서는 누구도 길을 만들지 못한다. 오직 불편을 초월한 자만이 세상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긴다. 나는 불편 속에서 수없이 쓰러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치명적인 낙인처럼 여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보았다. 실패는 불편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이야말로 사람을 단련시키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한다. 나는 자재가 부족하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 인력이 모자라면 직접 삽을 들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기술이 없어도 몸으로 부딪히며 익혔고 경험이 없어도 몸으로 부딪혀 배웠다. 책에서 얻는 지식보다 불편 속에서 몸으로 배운 지혜가 훨씬 강력했다. 불편은 내게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스승이었다. 만약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패는 지옥 같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진짜 끝이었다. 나는 늘 후자를 선택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쪽. 그 선택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과학자들의 삶도 같은 진리를 보여준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실험실에서의 수많은 실패 덕분이었다. 실패가 쌓이지 않았다면 그 작은 곰팡이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완성했다. 그는 실패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과정이라 불렀다. 불편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인류는 빛을 얻게 된 것이다. 나는 불편 속에서 늘 배웠다. 실패 속에서도 배웠다. 그리고 배움은 내 회사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 전체의 철학이었다. 불편을 견디고 불편 속에서 배우고 불편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순환이 나를 만들었다. 오늘의 당신도 실패 속에 서 있을지 모른다. 실패가 두렵고 불편이 지겹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을 배움으로 바꾸는 순간 불편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된다. 나는 단언한다. 불편을 피하려는 사람은 실패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실패를 피하면 배움도 피하는 것이다. 실패는 불편을 데리고 오지만 그 불편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그 배움은 당신을 새롭게 만든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라. 그때 당신의 삶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한층 더 깊어진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결코 편안함을 주지 않는다. 인생은 언제나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불편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게 보게 만들고 더 멀리 걸어가게 만든다. 불편을 견디지 못하면은 인생은 작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만 불편을 견디면은 인생은 더 큰 세상으로 열린다. 나는 불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동반자로 삼았다. 불편은 나를 훈련시키고 지켜주고 키워준 친구였다. 만약 내가 평생 편안함만을 쫓았다면 나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만든 길도 내가 세운 조직도 없었을 것이다. 내 삶을 바꾼 것은 불편을 피하지 않고 불편을 선택한 그 순간들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불편 속에 머무르는 자가 성장한다. 불편을 피하는 자는 제자리에 머무르지만 불편을 견디는 자는 내일을 준비한다. 불편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편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거 성장의 신호이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내 삶은 늘 길을 세우는 일이었다. 닦여있는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곳은 누군가의 첫 발자국이 필요하다. 그 발자국은 언제나 불편하다. 땅은 거칠고 방향은 불확실하며 날씨는 가혹하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는 순간 길은 생겨난다.
그리고 그 길은 뒤따라오는 이들에게는 편안함이 된다. 나는 평생 남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내 불편을 감수했다. 그러나 나는 목적 없는 불편을 견디지 않았다. 이유 없는 고생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내가 불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다. 내 불편이 단순히 나 하나의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 비전은 화려한 꿈이 아니다. 비전은 불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기준이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지금의 불편을 견뎌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비전이 있었기에 불편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규율이 있었기에 불편은 나를 삼키지 못했다. 행동이 있었기에 불편은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당신은 어떤 불편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불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도망치는 순간 불편은 당신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무르는 순간 불편은 당신을 키운다.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불편 속에 머무르는 자만이 성장한다. 그 성장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세우고 기회를 만들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된다. 나는 확신한다. 불편을 택하고 불편 속에 머물고 불편을 초월하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쌓이고 다져질 때 비로소 당신의 기준이 세워진다. 그 기준이 곧 당신의 부다.